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곳은 삼성 반도체 입주로 2017년 경기도 최고의 청약률을 자랑했던 고덕 신도시입니다. 과연 앞으로도 호재로 인한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지 전망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최남단인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대 허허벌판에 2008년 3월 고덕국제신도시로 개발계획 승인이 발표되면서 서막을 열었죠. 그러나 당시 평택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삼성전자의 평택 입성 발표 후 분위기가 반등되고 2013년에는 1단계 구역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5년 5월 삼성전자 착공 소식과 2017년 삼성반도체 1차 가동 시작,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지가 상승률이 뛰기 시작했으며 재작년 시범단지 아파트 4곳을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에 신호탄을 올립니다. 이 4개의 시범단지 모두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2017년 경기도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에 4개 단지가 모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덕 신도시는 2017년 상반기 평택의 지가 상승률을 2위까지 끌어올리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었죠. 그러나 이런 호황기도 잠시뿐, 여전히 평택시의 전체적인 미분양 물량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2018년 6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높은 청약률과 함께 평균 4천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상승세를 이끌던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들 역시 올해 분양된 신혼희망타운에서 1순위 청약 미달이 생기며 인기가 급속도로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호재에 가려져 있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고덕 신도시는 시범단지 3,200세대로 시작하여 현재 개발 중인 1단계에 14,000여 세대, 2단계에는 약 21,000세대, 3단계에는 약 24,000세대로 2022년까지 59,000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급 과잉이라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던 평택에 신도시 발전이란 명목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벌써부터 1순위 청약 미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신혼희망타운이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1.6대 1로 급격히 떨어진 청약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전용 46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총 129세대를 모집했지만 단 67명만 1순위 청약 접수하며 62세대의 미달이 생겼죠. 이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평균 청약 경쟁률 53.5대 1과 대조적인 것을 보면 신혼희망타운이라 미달한 것이 아니라 고덕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시범단지에 분양받은 사람들도 실수요가 아닌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의 비중이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현재까지 고덕 신도시에서 거래된 분양권 전매의 거래 건수를 세어보니 총 1,400여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매 거래를 기다리고 있는 매물이 약 550건 남아있습니다. 즉 4개의 시범단지 3,200여 세대의 60%에 달하는 2천여 건의 전매 거래 중 대부분이 실거주가 아닌 차익을 목적으로 분양 또는 전매 거래를 했다는 거죠. 즉 프리미엄으로 시세만 올려놓은 투기 수요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단계만 해도 2021년까지 8,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매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공급까지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제는 삼성 반도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그렇게 삼성 호재를 광고했는데 막상 삼성 반도체의 수요는 아파트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거든요. 이유는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생산직이 많기 때문이죠. 생산직의 경우는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단기간 살기 위해 나중에 처분하기도 힘든 평택 아파트를 굳이 구매하여서 거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죠. 특히
가격이 비싼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의 대부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또는 옵션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많이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삼성 반도체의 근무자 수요는 고덕 신도시의 아파트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삼성 반도체에 장기 근무하여 아파트를 구하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교통이 불편하고 인프라도 없는 고덕 신도시까지 들어가려고 할까요? 서정리역 인근에만 가도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매 가격은 2억 초중반, 전세가는 1억대 수준으로 고덕 신도시 아파트 시세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 출퇴근이 편리한 아파트도 많은데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좋지 않으니 실수요가 들어오기 힘들죠. 우선 학군을 보면 올해 입주 예정인 3,200여 세대가 있는 고덕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죠. 제일 빠른 고덕 2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로 그때까지는 그나마 가까운 서정리역 건너편에 있는 서정초등학교까지 다녀야 하죠. 나머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설립 타당 여부는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 검토한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2021년까지 설립 계획조차 없습니다. 즉 적어도 2, 3년간 도시 내에 중고등학교는 없다는 뜻인데 과연 어느 학부모가 여기서 살려고 할까요? 게다가 교통도 불편합니다.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이 있긴 하지만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죠. 특히 SRT까지 동시에 들어온 지제역은 삼성 반도체 직원들의 편의성만 높아질 뿐 고덕 신도시에서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서정리역 역시 동북 쪽에 붙어 있어 실제로 고덕 신도시 내에 일부 단지들만 역세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덕 신도시에서 철도 이용은 매우 불편하며 다른 신도시들과 비교했을 때도 열악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 및 매매가를 지불하며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 역시 매우 불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신도시라 인프라가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럼 앞으로의 인프라가 잘 조성될 만한 상황일까요? 우선 앞에서 설명했듯이 고덕 신도시는 삼성 반도체가 확정되면서부터 지가가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죠. 이 때문에 상업부지 낙찰가가 매우 높게 공급되었습니다. 중심 상업지의 낙찰 가격이 평당 4천만원부터 6,300만원까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업부지의 낙찰가가 높다는 건 분양하는 상가의 평당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실제 고덕 신도시 상가 대부분의 1층 평당 가격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최초 분양한 저렴한 오실도 평당 3천만원대 후반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이는 마곡지구 초창기에 상가 평당 분양 가격이 3천만원대 후반으로 시작했던 것과 비슷하게 시작하는데요. 마곡은 서울에 있고 실수요도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저 정도로 시작했는데 고덕은 서울에서 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가격에서 시작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 신도시는 대기업 유치로 기대만 높아졌지 아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및 분양대 행사에 허위 과장 광고로 마치 삼성반도체가 고덕 신도시를 먹여 살릴 것처럼 홍보해 사람들의 기대 심리만 높여놓았고 이는 지가만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삼성효과는 미비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분양권 투기를 한 많은 사람들은 팔지도 못하고 전세를 맞추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 앞으로 잔금 대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상가 역시 임대를 맞추지 못해 이자와 세금만 빠져나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뻔하고요. 인프라 조성도 실수요도 들어오지 않는 데 비해 지속적인 공급이 이어지는 고덕 신도시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